안녕하세요. 우르노아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10장 무너지는 질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레나가 내어준 차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돌집 안의 모든 전자시계가 제멋대로 회전하며 비명을 질렀고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나의 위성 전화기가 기괴한 붉은 빛을 뿜으며 진동했다. 이곳은 그 어떤 전파도 닿지 않는 구종족의 은신처였다. 이 장벽을 뚫고 신호가 올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스피커 너머로 섞여 들어오는 지독한 화이트 노이즈. 그리고 그 파열음을 뚫고 들려오는 강 박사의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동결시켰다. 금아야 여보세요 금기자. 내 말이 들리는가? 서울이 사라지고 있네. 나노 단위의 미세한 개미굴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 박사의 목소리는 공포를 넘어 절망에 침식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서원의 가속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그 여파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노사이즈 에너지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신종족 놈들이 인류인의 주파수를 강제로 동조시켜서 집단 황홀경을 유도하고 있어. 사람들이 웃으며 그 블랙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단 말일세. 그들은 에너지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류라는 종 자체를 정제해서 자기들의 차원으로 전송하려 하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강 박사가 거칠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자네가 떠난 뒤 알게 되었네. 사실 우리 인간들도 아주 오래전엔 그들과 같은 빛이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지. 힉스 입자를 다스리던 그 능력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 포기했던 신의 조각이었지. 그런데 저들이 그 조각을 강제로 다시 꺼내려 하고 있어. 인간의 육체가 버티지 못하고 타버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엘레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슬픈 공명이 일렁였다. 강 박사의 통신은 급격히 약해졌다. 금기자, 남미의 그 안개가 마지막 방어선일세. 자네가 그곳의 주파수를 고정하지 못하면 오늘 밤이 지나기도 전에 인류는 기억조차 남지 않는 순수 연료로 전락할 거야. 통신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끊겼다. 돌집 밖의 안개가 검게 물들기 시작했다. 서울의 비명이 지구 반대편인 이곳까지 진동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엘레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은색 망토를 내게 건넸다. 이제 일상은 끝났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박사님의 말대로예요. 당신의 조국, 당신의 친구들이 걸음이 되어 우주로 흩어지기 전에 우리는 저 검은 안개의 심장으로 가야 해요. 나는 강 박사님의 마지막으로 남긴 비명 같은 간절함을 가슴에 새겼다. 더 이상 평범한 기자는 없었다. 나는 인류의 마지막 신경계를 쥐고 있는 수호자였다. 우리는 문을 열고 서울의 비명이 메아리치는 남미의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다. 제11장 침묵의 포식. 강 박사가 전송한 데이터 속 서울의 모습은 지옥보다 더 기괴했다.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굉음은 없었다. 대신 광화문 광장의 보도블록 사이로, 강남대로의 아스팔트 위로, 그리고 누군가의 거실 벽지 너머로 미세한 바늘구멍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벌레들이 차원의 벽을 갉아먹듯 도시 곳곳에 개미굴 같은 구멍들이 뚫리고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엘레나가 화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답했다. 신종족의 빨대예요. 그들은 한 번에 삼키지 않아요. 인간의 일상 속에 수만 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력과 지구의 핵 에너지를 조금씩, 하지만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거죠. 들어 구멍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이 사라지는 줄도 모른 채 서서히 투명해지다가 결국 허물만 남게 될 거예요. 화면 속 서울 시민들은 여전히 출근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 그들이 기댄 벽에는 이미 검은 구멍들이 증식하고 있었다. 구멍 근처의 공간은 미세하게 굴절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황홀경의 주파수에 중독된 사람들은 멍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존재가 침식당하는 것을 멍하니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박사님, 대피하세요. 당장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외쳤지만 강 박사의 응답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사각사각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라 차원 자체가 갉아먹히는 소리였다. 늦었네. 금 기자. 내 연구실 바닥에도 이미 수천 개의 구멍이 꼭 검은 눈동자들처럼 나를 보고 있지. 하지만 기억하게나. 구멍이 생긴다는 건 반대로 우리가 그 통로를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입자의 질량을 0으로 만들면 자네도 그 구멍을 통해서. 치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박사의 목소리는 영구히 단절되었다. 서울은 이제 거대한 차원의 체가 되어 인류를 걸러내고 있었다. 나는 엘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남미의 안데스 아래에도 이미 이런 개미굴들이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 신종족이 지구라는 열매의 과즙을 모조리 빨아먹기 전에 우리는 그 빨대들이 모이는 뿌리를 찾아내어 뽑아버려야 했다. 엘레나, 박사님이 힌트를 줬어요. 저들이 뚫어놓은 구멍이 통로라면 우리가 직접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심장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손끝에 힉스 입자의 파동을 집중시켰다. 푸른 섬광이 일며 내 손가락 끝이 검은 안개와 공명했다. 이제 우리는 방어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저들이 뚫어놓은 개미굴을 타고 그들의 차원으로 침투하는 역습의 파수꾼이 될 차례였다. 안데스의 짙은 물안개가 우리를 감싸 안으며 보이지 않는 차원의 틈새로 우리를 이끌기 시작했다. 제14장 찬란한 멸망의 축제. 안데스의 차원의 틈새로 몸을 던진 순간 내 시야는 현실의 물리 법칙을 비웃듯 수만 갈래의 빗줄기로 분해되었다. 하지만 그 시각, 지구에 남겨진 평범한 인류의 머리 위로는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아름답고도 기괴한 천체 쇼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울의 한강변에 모인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며 탄성을 내뱉었다. 신종족의 크리스탈 함대가 구종족의 방어막과 부딪히며 파쇄될 때마다 대기권에는 거대한 파이어볼들이 보석가루처럼 흩뿌려졌다. 인간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거대한 유성우의 향연으로 보였다.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그 멸망의 파편들을 향해 영원한 사랑을 빌었고 아이들은 밤하늘을 수놓는 오색 찬란한 불꽃을 보며 환호했다. 사실 그것은 에너지가 소멸하며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들이 차원의 뒤틀림에 휘말려 궤도를 이탈하고 대기권으로 추락하면서 긴 꼬리를 남겼다. 뉴스에서는 이례적인 태양풍에 의한 위성 추락 사고라며 연신 보도를 쏟아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장엄한 낙하를 즐겼다. 빌딩 숲 사이로 떨어지는 불타는 위성의 잔해들은 신종족의 냉혹한 공격을 가리는 화려한 커튼이 되어주었다. 금 기자님, 보세요. 저들은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칼날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차원의 진동 사이로 들려왔다. 우리는 지금 그 찬란한 불꽃의 이면에 서 있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랏빛과 에메랄드빛 에너지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기하학적 파동들. 신종족이 쏘아올린 에너지 포탄이 부종족의 은빛 장벽에 맞고 튕겨나갈 때마다 지구의 밤하늘에는 스티브 현상과 같은 거대한 자줏빛 광조가 지평선을 가로질렀다.
인간들에게 그것은 인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신비로운 오로라였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차원의 벽이 찢어지며 흘리는 선혈이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바라보는 그 유성 하나하나에 나는 인류의 삶에 대한 집착이라는 질량을 실어보냈다. 단순한 빛의 덩어리였던 파편들이 내 정신과 공명하자 신종족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치명적인 질량 탄환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과 우주의 불꽃이 뒤섞여 경계가 사라진 밤, 인류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다. 나는 그 무지한 아름다움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 스스로가 저 밤하늘이 가장 밝은 유성이 되어 신종족의 본체를 향해 돌진했다. 밤하늘 아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외쳤다. 저것 봐. 저 유성은 정말 특별해. 꼭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 그들의 순진한 믿음이 내 안의 힉스 입자를 폭발시키는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다. 나는 5세계의 불꽃을 휘감은 채 차원의 심연을 향해 가장 거대한 빛의 궤적을 그리며 사라져갔다. 오늘도 아모레 뉴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